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여드름 주제 4탄 일상생활에서의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주실 피부 전문의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대병원의 피부과 정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피부과의 신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박규영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여성분들이 여드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여드름 다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여드름이, 지금도요? 네,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셨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 때는 오히려 저는 안 생겼었는데. 정말요? 네. 그럼 성인 여드름 30살 넘어서 아기 낳고 나서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나니까 여드름을 이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뭐 모공을 막는 그런 화장품 같은 뭐 기름지고 끈적거리고 이런 화장품은 안 쓰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많이 지성 피부신가요? 네, 저는 좀 피지 분비가 꽤 있는 피부입니다. 저도 이제 몇 주 했다고 좀 알지 않나요? 네. 지성 피부라서 네, 좀 네. 모공을 많이 막는 화장품은 좀 네. 피하고 있다. 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드름이 났던 경험? 네, 저 여드름 지성 피부였다가 요즘에는 좀 여드름 민감 피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에 피지 조절제도 조금 먹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요즘에는 그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성분의 호르몬 이제 먹는 약 먹고 있고요. 가끔 학성 비타민 A 바르는 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의답게 선생님 어떤?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여드름 피부다라고 할 만하진 않은데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약간 입 주변에 좀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이제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배란기 지나서 생리하기 전까지는 좀 피지 분비 조절해주고 항염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유존 부위에만 발라요. 근데 저는 딴 부위는 또 약간 뭐 이렇게 복합성 피부인데 볼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하고 그래서 그 화장품을 그런 데까지 다 쓰진 않고요. 그 시기에만 그 유존 부위에만 딱 쓰고 그리고 가끔 좀 심하게 염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염증 주사라고 하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의 그런 국소 주사 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때까지 이제 들으셨던 얘기 중에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한 좀 특이한 사례들이 사실 뭐 특이한 사례라기보다는 네네. 여드름이 나는 분들 중에 네. 그러니까 각질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는. 각질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필링 치료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여드름 아무 데나 치료에 좋지 있어서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술인 건 맞는데 네. 이제 뭐 홈케어, 홈 필링 제품이라든지 스크럽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너무 과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너무 과도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은 좀 생각나는 특이한 사례가 있나요? 그 제 환자분들 중에 유산균을 세안할 때 이렇게 뿌려갖고 녹인물로 유산균을? 세안하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요? 효과가 있나요? 재미는 있고 효과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는 좀 특이했던 분은 저도 이렇게 막 좋은 관리를 했던 케이스는 아니고요. 완전히 비의료인한테 본인이 이제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거기다 뜸을 뜨면은 흉터가 굉장히 좋아진다. 새살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뜸을 뜨고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어서 오셨던 분이 계시고요. 빨리 떼지도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있던 부위가 오히려 더 깊게 패이고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도 굉장히 심하게 남고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남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일상생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그 관리 방법이 맞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제 클렌징에 관한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드름 관련해서 온라인에 다양한 방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막상 따라하긴 겁나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식초 세안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식초 세안으로 여드름 피부가 괜찮아졌다는 후기도 꽤 있고요. 모낭염에는 효과가 있는데 예민한 피부는 안 좋을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식초 세안을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승현 선생님께서 한번. 우선 이제 식초 세안을 식초에 이제 아하 성분이라고 하는 각질을 녹이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화장품 중에 이런 아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필링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식초 세안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뭐 피지나 각질 같은 걸 좀 녹여주는 효과는 있어요. 피지나 각질을 네네. 녹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맞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초가 워낙에 이제 강한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잘못 네. 사용하면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아까 뭐 민감성 피부 이런 피부 장벽이 얘기하셨는데 약하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네. 안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자극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화장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중 세안 하셔야 되시는데 처음에 화장 좀 지워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폼 클렌징 폼 하잖아요. 클렌징 한다.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여드름이 나는 피부다 네. 그러면은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워터나 겔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인기가 있다는 요즘 많죠. 쿠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안 쓰던 제품을 갑자기 써서 그런지 여드름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이라 화장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신민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을 좀 바꿀 때마다 여드름 올라오나요? 이제 주로 화장품을 바꿀 때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피부는 여드름보다도 이제 민감 피부가 동반된 주사라고 하는 질환의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주사.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여드름 환자분들도 조금 이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화장을 하신다든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의 화장품으로 조금 누적돼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드름처럼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보습제를 쓰면 좋을까요? 여드름 치료를 받으면서 보습제를 써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어때요? 특히 이제 여드름 합성 비타민 A 약물 치료 받으시는 네네.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조금 쉽게 생길 수가 있어서 보습제를 꼭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사용.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이제 각질을 조금 이렇게 녹이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관심사는 내가 보냈나? 다이어트인데요. 여드름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이 안 좋다고 해서 고민이에요. 여드름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살 빼는데 피부까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뭐 여드름에 음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좀 어느 정도 피지 분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당 부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당 부화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도너츠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뭐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혈중에 인슐린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 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그 인슐린 성장인자를 높이게 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유제품류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아예 안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과도한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살을 빼면 그런 체내 수분량 같은 것들이 적어지거든요. 탄력 예,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여드름의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쫙 말씀해 주신 것들인 것 같아요. 피부 타입에 맞게 클렌징도 좀 그거에 맞게 하고 일단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하라. 그쵸? 또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네. 수면. 이게 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잠 못 자면 막 개기름 흐른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뵀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여드름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피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피부 전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전문적인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